안녕하세요 기철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반지의 제왕과 호빗을 탄생시킨 원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도 전세계 가장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판타지의 거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톨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톨킨이 자녀들을 위해 들려준 5편의 동화를 엄선한 동화선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톨킨의 동화선집 출간을 기념하여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운지 미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영웅이 된 사나이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얼떨결에 거인을 물리친 가엘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거인이 가엘스의 밭에 들어와 농작물을 짓밟고 심지어 암소까지 밟아 납작하게 만들면서 가엘스의 화를 돋구게 되는데요. 가엘스는 부엌에서 나팔총을 꺼내 못과 철사, 도자기 조각을 넣고 방아쇠를 당겼고 거인의 얼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귀가 먼 거인은 그저 곤충에 물렸다고 생각하여 황급히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이후 가엘스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환대를 받으며 술집에서 공짜로 술을 얻어 마시는 등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엘스는 호빗의 골목쟁이네 빌보와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인물이 엄청난 모험을 통해 영웅으로 거듭난 행보가 매우 유사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엔 동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에 걸려 장난감이 된 작은 강아지 로버의 이야기인데요. 마법사에게 무례하게 군 로버는 장난감이 되면서 달나라에 도착한 뒤 로버 랜덤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미 날개 달린 로버라는 강아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친구가 된 두 강아지는 모험을 떠나다 그만 길을 잃게 되었으며 생명체가 보이지 않는 어둑한 골짜기까지 가게 됩니다. 순간 거대한 드래곤에게 발각된 두 강아지는 살아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도망치게 되며 이때 드래곤의 날개로 인해 산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달나라 사람이 폭죽을 이용해 강아지들을 인도해 주었으며 특별한 주문을 드래곤의 배에 날려 용을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는 호빗에서 검은 화살로 스마우그를 물리쳤던 이야기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드래곤과의 만남, 위험한 모험, 좁은 통로의 추격전 등 로버 랜덤은 톨킨의 창작 세계에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엘스에 대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영웅이 된 가엘스는 그들에 의해 등 떠밀려 용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용의 이름은 크리소필락스 다이브스로서 부유한 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금을 좋아하는 스마우그가 연상되지 않나요? 이 드래곤 역시 재물을 좋아하는 탐욕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엘스에 의해 날개에 상처를 입고 결국 마을까지 추격전을 벌인 끝에 드래곤은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드래곤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제시하며 제대로 한탕 챙기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호빗에서 스마우그와 빌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과 매우 유사한 플롯을 띠고 있으며 탐욕스러운 드래곤의 성격 및 약점을 노려 드래곤을 쓰러뜨린 부분까지 많은 부분들이 모티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은 태어나는 게 아닌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호빗, 반지의 제왕의 주제처럼 가엘스 역시 평범한 인물이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통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영웅으로 거듭나는 서사를 띠고 있습니다. 좀 더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하늘색 윗도리와 노란 장화, 그리고 자연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톰 봄바딜입니다. 강가에서 쉬고 있던 톰은 버드나무의 노랫소리에 잠에 빠지게 되었고 버드나무는 갈라진 틈에 톰을 잡아두게 되는데요. 이때 톰은 버드나무에게 자신을 풀어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버드나무는 톰을 풀어주게 됩니다. 강가의 딸인 금딸기와의 만남에서도 금딸기가 강물에 잠긴 톰의 수염을 잡아당기자 톰은 노래를 불러 금딸기를 강물 속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특히 고분 악령과의 만남에서도 톰은 악령에게 명령을 내리자 창문을 뛰어넘어 달아나는 등 초자연적인 존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마리온에서 세계가 아이누의 음악으로 창조되었고 반지의 제왕에서 요정들의 노래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듯이 이러한 세계관의 설정이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볼까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고 싶어하는 평범한 화가 니글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파리 하나 그리는데 온갖 정성을 쏟을 정도로 섬세한 성격이며 주변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친절함으로 인해 페리쉬의 아내를 돕기 위해 의사를 부르러 가다 자신이 병에 걸리는가 하면 배심원 참석, 아픈 친척 병간호 등 온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방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는 사이 다른 일에 시간을 빼앗기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한 것인데요. 많은 예술가, 유튜버 등 창작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공감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리시 같은 인물은 끊임없는 핸드폰 알람, 이메일, 카톡 등이 아닐까요? 비록 모든 것들을 이룰 수는 없지만 분명 진심을 다해 자신만의 나무를 그리고 있다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톨킨 동화 선집에서 가장 흥미로운 5가지 이야기였습니다.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소재와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호빗과 반지의 제왕을 아는 사람이라면 흥미로운 연결점까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책장이나 책상 위에 한 켠에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벌써 판타지 세계에 빠지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특히 감성적인 책 표지와 일러스트까지 개인적으로 책 구성이 너무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사이즈도 굉장히 귀엽고 톨킨 팬들이라면 정말 소장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는 톨킨 동화 선집을 통해 잃어버린 동심과 삶에 대한 성찰, 여유로움까지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